그래서 언스트럭처드 인바이런먼트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로봇의 형태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 코끼리의 코나 또 기린의 혀 등을 보면은 되게 높은 자유도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링크와 조인트로 이루어진 로봇들은 이제 조인트에서만 회전이나 또 밴딩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이렇게 연속체 기반의 메타리얼로, 그러니까 되게 일라스틱한 메타리얼로 이루어진 그런 구성체라면 보다 유연하고 보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은 그런 움직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런 연속체 소프트 로봇 기반의 연구들이 진행을 되고 있어서 뭐 문어의 팔이라든지 또 초탄성 금속을 이용한 수술 기구라든지 또 여기 하버드에서 이제 과거에 연구된 걸 보면은 이렇게 망치로 때려도 로봇이 계속 크롤링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만큼 외부의 충격이나 그런 환경 변화에도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 그리퍼 같은 형태는 기존의 리지드한 그리퍼들은 뭐 계란이나 음식 또는 다양한 형상을 잡을 수가 없겠죠. 뭐 계란을 잡으면 깨지거나 그렇죠? 부셔지거나 한데 이런 소프트 그리퍼는 다양한 형상과 그리고 보다 적은 힘으로 물체를 그립할 수 있어서 그런 환경에도 적합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액추에이션의 형태도 이제 빛에 반응하는 마이크로 로봇의 형태, 그리고 공압으로 구동돼서 보다 유연한 움직임이 작용 가능한 그런 바이오닉 암 등도 계속 최신 연구 동향에서 연구가 되어지고 보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체 로봇들을 본다면 이제 엔지니어링에서 정의하기로는 우리가 컨티뉴어스한 그런 탄젠트 벡터가 물체 어느 부위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서 리지드한 강체 기반의 로봇은 아까 말했듯이 링크와 조인트로서 링크가 굽혀지거나 뭐 밴딩되거나 트위스트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이제 강체로 작용을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메타리얼 이 스트럭처 전체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또 주변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움직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기술이 이제 의료계에 특히 수술에 적용된다면 어떤 게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오픈 설저리 기반으로 수술을 했죠. 오픈 설저리는 말 그대로 개복 수술이에요. 이제 칼로 이제 배를 충분한 구멍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툴들이 들어가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죠. 근데 이렇게 개복을 크게 하면은 그 외부에 균이 침투하기도 쉽고 회복 기간도 당연히 오래 걸립니다. 그만큼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병증의 그런 문제도 많이 커지겠죠. 그래서 조그만 구멍을 많이 내서 회복 시간 및 균의 침투를 줄이는 그런 수술 방식이 들어왔고요. 이제 나아가 그 기능을 로봇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체를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빈치라는 로봇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다빈치 로봇은 특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세계에서 제일 많이 다빈치 로봇을 사용하는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로봇 수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사용하면 장점이 훨씬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로봇 사이즈를 만들면 더 작은 구멍으로 하기 때문에 회복 시간과 균의 침투가 그만큼 줄고 떨림이나 그렇죠? 외과 의사분들도 컨디션에 따라 나이가 듦에 따라 손 떨림이나 컨디션 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구애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절의 그런 덱스터리티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범위의 이제 외과적 수술 서비스를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컨티뉴um 로봇, 방금 말씀드린 연속체 로봇의 기술이 적용된다면 이제 이 리지드한 기반의 그런 수술 로봇보다 더 넓은 범위로 워크스페이스와 그리고 이 서비스 기능을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수술 로봇들을 보면 이게 다빈치 로봇의 최신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리지드한 조인트, 우리 강체 배웠죠? 강체 기반으로 구성된 로봇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저 로봇팔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수술을 진행하는데, 그렇죠. 리지드한 조인트에 기반하거나 아니면 아직 비교적 스트레이트한 패스에 기반한 그런 수술을 진행하거나, 또는 특정 폴스에 기반해서 우리가 앞서서 본 영상처럼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져가기에는 아직 상용화된 로봇들이 기술 구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오픈 설저리, 적은 포트로 들어가는 그런 수술용 도구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의 툴에서 나와서 이제 보다 트라이앵귤러라이제이션과 같은 그런 움직임을 가져서 이 수술 툴들이 들어가서 특정 상처 부위를 꿰매거나 하는 역할까지 사람 대신에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스마일링 모드로 되어 있어서 영상이 빨리 가는 게 어려운데, 이 툴로 이제 꿰매는 그런 역할까지 로봇이 가능하고, 또 병변 이제 튜머를 암 조직 세포들을 제거하거나 이런 역할도 로봇 수술이 진행이 가능하고, 또 추가적으로 카테터라든지 브론코스코피 같은 툴이 있는데, 이런 툴들의 역할은 이제 브론코스코피 같은 경우는 폐 속에 들어가면 폐 속에 되게 구불구불한 미로처럼 구성이 되어 있다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툴들로는 우리가 이 내시경 카메라를 침투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연속체 로봇이 적용된 그런 메커니즘 하에서 기존에 닿지 못했던 부위까지 워크스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연구도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어떤 챌린지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은 뇌하 수체와 같은 경우는 뇌의 아주 중심부에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스컬 오픈 설저리로 접근한다는 거는 진짜 큰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죠. 또는 폐에 되게 깊숙한 티슈들, 그리고 칼디오베스큘러나 또 비뇨기과 쪽에서 기존의 수술로 접근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우리가 확장하자라는 게 의료 로봇에서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뇌하수체로 접근을 하는 그런 최소 침습형 수술 로봇의 이제 스테이트 오브 알트를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챌린지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분야들이 연구되어야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보면은, 우선 이 연속체 로봇 기반의 메커니즘에 대한 그런 디자인과 설계가 필요하고, 또 그 로봇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모델링이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침습해가는 경로나 그런 내비게이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경로를 플래닝하고 또 제어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요새는 이 제어를 할 때 이게 보면은 되게 비선형적인 움직임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또 방금 전에 장동원 교수님께서 말을 해주셨지만, 이제 AI를 접목해서 러닝 학습을 통한 제어가 잘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결국 사용자가 의사죠. 의사는 이제 공대생이 아니에요.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의사가 로봇이 움직임이, 자기가 이렇게 조작한 움직임이 로봇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보다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피드백 반응을 잘 이 비전공자 입장에서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먼 머신 간의 인터랙션도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메커니즘의 예를 제가 너무 기술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어떠한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면은, 이거는 이제 니티놀이라는 니켈과 티타늄의 합금을 활용해서 이제 초탄성 금속을 되게 얇은 직경의 로봇을 구성한 겁니다. 그래서 요 끝단의 같은 경우는 0.3m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0.3mm밖에 되지 않는 이런 초탄성 금속으로 이루어진 그런 로봇이 되게 플렉서블한 그런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겹의 그런 튜브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와 같이 마치 스네이크, 뱀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창의적인 메커니즘도 이제 연구되고 있고요. 또 이런 거를 디자인할 때 이 컴퓨팅 파워의 발전이 AI 기술이 점점 많이 도입되기도 했지만 이와 같이 위상 최적화 기술을 이제 실제 구현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팅 속도가 그렇죠. 이론적으로 있는 그런 이론들이 실제 구현될 만큼의 이 속도를 내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목표를 줘서 어떠한 디자인이 가장 지금 로봇에 큰 기능을 낼까, 최적화 값을 낼까라는 것을 주면은 이제 컴퓨팅 파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형상이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가장 큰 기능을 낼지 그런 쪽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연소체 로봇이 링크와 조인트로 나눠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그만큼 디자인을 요구가 많다는 건데요. 그것을 이제 이상 최적화 디자인 설계를 할 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나중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계 최적화라든지 그런 스터디도 진행하고 또 우리가 역학을 배우다 보면 버클링이 일어나잖아요. 버클링이 체내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죠. 버클링은 에너지가 모여졌다가 순식간에 벌스트 되는 현상이니까 우리 몸 내부에서 일어나면은 특정 티슈나 신경이나 신경다발을 손상시키거나 이런 큰 힘을 내서 위험한 상황에도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클링에 대한 분석도 우리가 함께 병행돼서 보다 안전한 로봇을 구성해야지만 점점 더 로봇이 이 의료계에도 도입이 되고 또 활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재미난 사례로서 제가 이제 미국 회사랑 함께 이제 상용화한 그런 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